실적 유망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애널리스트와 함께 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실적이 답이다. 저희가 기획 특집으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산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백종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방위산업 그리고 우주, AI 로보틱스까지 맡고 있는 백종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망한 분야를 다 맡고 계시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방산 쪽의 실적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방산 쪽 실적은 뭐 예상했던 것처럼 모두 좋았죠? 전체적으로 좋았다라고 네. 볼 수는 없고요. 사실 저희가 이 방위산업에 대해서 사실 방위산업 제일 중요한 게 연간 스케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별로 사실 연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납품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적이 조금 분기별로 변동성이 있을 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올해 1분기가 좋았던 기업 대표적으로 LIG 넥스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2, 3, 4분기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반대로 1분기가 조금 부진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아니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아마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방산 기업들은 연간 스케줄 따라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납품 스케줄 따라 이미 다 스케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기 실적 변동성을 갖고 너무 실망하거나 크게 환호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수주가 지금 스케줄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 또 수주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주 현황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사실 1분기는 이제 수주 사업을 봤을 때는 비수기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인력 배치나 예산 배분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1분기는 조금 부진했고 거기다가 저희가 이란 사태까지 좀 있었잖아요. 사실 이렇게 이란 사태에 어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바로 좀 수주가 나오기가 어렵고 오히려 논의됐던 사업들도 더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5월, 6월부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수주 사업들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업체별로 점검을 조금 해보면 이제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인 그리고 미국, 사우디 사업들이 6월, 7월, 8월 달에 좀 본격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좀 프레임워크 계약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언론상에서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KF-21 사업이 거의 다 이제 임박했다. 이런 식의 조금 이제 톤을 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KF-21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4.5세대 전투기로서 이제 글로벌 리도 몇 개 안 되는 이제 기업과 국가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라크와 이제 페루 사업들 여기서 조금 크게 조금 사업들이 나와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LIG DN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 방공 시스템이라는 아이템이 워낙 고부가 가치 아이템이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아이템이잖아요. 거기다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고 네.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이란 사태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공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생산 병목에 조금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LIG DNA 쪽으로 훨씬 더 이제 그 주목도가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은 LIG는 확실히 훨씬 더 다른 기업으로서의 한번 퀀텀 점프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실적 측면에서 보자면은 앞서서 약간은 1분기에는 실망스러웠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 3분기에 오히려 좋을 수 있고 LIG DNA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괜찮았고 2, 3분기에는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보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나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하반기가 대체적으로 더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LIG에 대해서 저희가 뭐 2, 3,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워낙 조금 보수적으로 소통하는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연간 스케줄에 대해서 기업보다 저희가 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이 소통하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전달하는 방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유까지 같이 좀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사실은 국내 쪽에서도 이제 수리 부속, 정비 쪽 이제 사업들이 많았고요. 수출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나 이제 고객사의 요청 사항인 거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양산 사업이라든가 한화여로의 뭐 이집트, 폴란드, 뭐 호주 같은 사업들의 수출이 본격화가 되면서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KF21의 국내 양산이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템이 워낙 한 개 기체당 뭐 천억이 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수익성도 같이 기대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2분기까지 이제 폴란드 계약들 잘 이행을 하면서 같이 실적 올라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뉴스 같은 경우에는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지분율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높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일련의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만큼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참 매력적인 기업이다, 오히려. 근데 저는 네. 또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KF21이나 전투기 그리고 이제 LAH 같은 헬기 같은 거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업이 가장 갖고 있는 매력적인 포트폴리오 중 하나가 우주 쪽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그 연간 한 100대 정도의 위성을 만들 수 있는 이미 캐파를 조금 네. 보유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위성을 체계 종합할 수 있는 역량을 한국항공우주만큼 한국이 갖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우주 산업 다 커질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이 우주의 진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화그룹 자체가 이 한국항공우주를 가장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전략적으로 협업하려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의사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매력적인 매물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뭐 HD 현대 아니면 LIG 넥스원, 대한항공까지도 이 한국항공우주를 되게 매력적인 매물로 판단을 하고 매물이라기보다는 이제 매력적인 이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만약에 향후에 M&A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오히려 반대로 저희는 카이가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 아마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국항공우주가 민영화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뉴스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영화 같은 경우에 지금 하단에도 나가듯이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겠죠. 뭐 국정감사 자료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네. 민영화가 필요하다라는 뭐 이런 자료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수출입은행이 뭐 26%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블록딜이나 뭐 공개 매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사실 공개 입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공개 입찰 과정을 거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정부가 우리가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의지인 예. 거고 사실 민영화를 하면 훨씬 더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훨씬 더 영업이나 이런 거에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 측면에서도 연속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다라고 하면 는 아무래도 이제 한화 에어로가 가져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저희가 이제 독과점 이슈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이슈에 따른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한화 에어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한국항공우주의 주가가 조금 안 좋으면 한화 에어로가 밑에서 5천억 원 가량 연간으로 계속 사주겠구나. 이렇게도 맞아요. 좀 생각해 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분 취득을 지금 5%대인데 8%대까지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투자를 하실 때 또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IG DNA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전쟁 상황에서 상당히 뭐 천궁의 활약이 돋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뭐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120만 원까지도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LIG DNA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3, 4월 달에 분위기가 좋았고 실질적으로 좋은 것도 맞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이제 저희가 목표 주가를 이제 많이 올렸다라고 이제 보셔도 되겠는데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 계약이나 이런 구체화된 어떤 사업들이 더 본격적으로 논의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달에 안 나와요? 다음 달에 안 나와요? 하면서 실망했어. 약간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 방산 자체가 워낙 호흡이 긴 사업이고 그리고 올해 내년에 수주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저희가 EPS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한 2년 정도는 더 지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LIG DNA가 올랐던 것들은 일부 이제 EPS 상승과 거기에 대한 이제 멀티플이 훨씬 더 컸다라고 보는데 이 멀티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확실히 환경이 좋아졌구나. 그리고 글로벌리 방공 시스템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만들 수 있는 애가 생각보다 별로 없고 그중에 제일 잘하는 애가 LIG DNA더라 라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은 저는 이제 뭐 투자에도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동을 넘어서 최근에는 네. 막 스위스, 유럽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한국 방산 기업 그리고 LIG DNA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방산 전시회가 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50개의 기업이 참여한다고 네. 상당히 크다라고 들었는데 네. 여기에서 주목을 할 만한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나요? 루마니아는 이제 유럽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유럽에서 사업을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있고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전차를 납품하려고 하고요.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그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를 루마니아에 도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지만 사실 이런 방산 전시회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논의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550개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수많은 나라의 어떤 방산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 무기 어떠니? 혹시 가격은 어떠니?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겠니? 이런 것들이 사실 논의되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한국 기업들의 이제 올라간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 그런 것들을 조금 공고히 하는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방산업종 애널리스트와 함께 관련돼서 심도 깊은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 방산업종 그래서 타픽과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지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일 이제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PER 멀티플 기준으로 지금 한 30배 정도가 조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연중으로 봤을 때 40배 이상이 좀 고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30% 이상의 업사이드가 단기간에도 확보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트리거는 이제 아무래도 수주 모멘텀이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7월, 8월 달에 스페인, 미국, 사우디 사업들 같은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주가에도 긍정적인 이제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물론 2분기 실적부터도 아마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의 아이디어는요, 전반적으로. 저도 참 네. 이제 주식이 어렵잖아요. 근데 방위산업이 매력적인 거는 방위산업 포트폴리오 안에 저희가 조선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주도 있고요. 네. 또 6월 말에 스페이스X 상장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뭔가 특정 기업을 트래킹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저희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ETF 투자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조금 권고해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주나 조선 이벤트들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내포하고 있는 그런 ETF 같은 것들 좀 오랜 기간 지켜보시면은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한타증권의 백종민 연구위원과 함께 방산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